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자, 오늘은 정신증적 사고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 그리고 또 여담으로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깊은 사적인 내용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 방향과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것들로부터 배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다른 참나 이야기들처럼 제가 영상이 앞에 항상 붙이지 않습니까? 그 심리 쪽이면 심리라고 앞에 붙이고, 이런 영성이나 참나 쪽이면 참나라고 붙이는데, 그런 이야기들처럼 공감을 받거나 그런 많은 조회수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 일반인들의 신경증적 그런 사고와 또 비교적 소수인 정신증자의 사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증은 우리 인구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1, 2%라는 비율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그 병리적인 그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 비율을 또 통계적으로 낸 거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스펙트럼의 차이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정신증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인도 그런 사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 모두는 기본 베이스가 정신증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과 이런 상징계의 힘으로, 그리고 문화의 힘으로, 또 이 대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돈된 신경증적 사고방식을 그 위에 덮어 씌운 거죠.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증적 사고는 그 자체로는 병이 아니에요. 정신증적 사고는 원시인의 사고이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겪고 거쳤던 영유아동기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병자라는 말은 정신증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때론 좀 위험하거나 또 돌발적인 상황이 간혹 있으므로 다수의 나머지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 모든 정신증적 구조를 가진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원형이 양면성을 지닌 것처럼 그들은 광인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천재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현자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본론을 더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신경증과 정신증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 측면을 다 연구하기에는, 그 관계성을 연구하기에는 더없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비록 부작용도 많지만,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이 부분은 언제나 좀 감사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좀 독특하게도 정신증 영역을 좀 적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좀 더 내가 이렇게 좀 정신증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이 부분을 탐사하기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대신 다른 좋지 않은 증상들도 많이 앓겠지만요. 정신증 영역을 탐사해야만 그 인류의 그런 집단 무의식에 있는 인류의 보고들을 캐낼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경증을 베이스로,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를 베이스로 가진 이 사람이 정신증 영역을 탐구하면 큰 위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고도 많이 당하고요. 문제는 그 완전한 정신증자가 정신증적 행동을 하면 별 탈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즉 그들은 망상이나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그걸 오히려 사실이라고 믿고 자아 동질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부작용이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식이 있는 약한 정도의 정신증자나 신경증자가 정신증 영역에 있는 것들을 체험을 하고 그 증상을 겪으면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망상이나 환청이나 환시라는 이 증상은 저에게는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그거를 직접적으로 탐구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내면으로 침잠하든지 아니면 깊은 사고 과정, 몰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꿈 분석을 통해서 그것에 다다르는데,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고 도전이거든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평범하게 누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오히려 독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일반적인 사고 행위를 할 때는 아주 멘탈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정신분석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성과를 내고 지식을 쌓아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별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증 영역에 대한 탐구를 할 때는 각종 증상이나 사건이나 좀 알 수 없는 체험들 때문에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휘말리고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전문가들이나 제3자가 저를 바라봤을 때는 그냥 신비주의거나 아니면 과대자기 혹은 심하면 망상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뜻 저와 함께 논의할 그런 사람도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융이 그래서 이제 카를 융이 굉장히 시골 호숫가 옆에다가 집을 짓고 몰입을 하면서 우울한 상태로 계속 연구에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울하고 위험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홀로 가야 되는 길인 거죠. 이 정신에 관련된 일들은 어차피 홀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일상에 돌아가면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사고 상태에 있을 때는 저도 굉장히 관계를 잘 해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흥미롭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거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 깊은 곳에는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 주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도 다니고 또 상담이라는 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융이 말한 자기 실현 이런 게 아닐까 해요.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일에 굉장히 깊은 사명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환경미화원이 좀 더러운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천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크기로 이 인류라는 사회, 그리고 이 우주라는 큰 이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타협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에서 일종의 저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타협을 위해서 심리와 참나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심리라는 영상은 일종의 고객 만족 차원이고 또 참나라는 주제는 제 연구들을 집합시키기 위한 일종의 밑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만의 일기예요, 일기. 제 말이 맞아서 그렇게 잘난 척 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어요. 훗날 그걸 제가 다시 보게 되면 또 다른 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래서 영상으로 돈을 벌고 인기몰이를 하고 내담자들 늘리고 이런 목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제가 좀 더 공격적이고 또 당돌하고 저돌적으로 말을 했겠죠.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말 연습을 하고 결국에는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소통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스피치 연습도 하고 그리고 발음도 고치고, 제가 발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좀 연습을 하는 편인데, 그리고 또 제가 20년 동안 어렸을 때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말을 계속 연습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또 댓글로 또 피드백을 여러분들께 얻어서, 피드백을 얻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피드백을 얻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언젠가는 또 이런 저의 작업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또 힌트를 얻어서 이런 대서사시를 한번 완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알아주진 않더라도 저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를 위해서 하다 보면 또 저로 인해서 또 도움을 얻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 또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개인사까지 다 털어놨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정신증 영역과 신경증 영역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주 멘탈이 건강해서 하루하루 일상을 몰입하고 집중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 부디 좀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명의 여러분들이 어차피 익명이니까 진심이 담긴 댓글들을 올려주시면 하나하나 감사하게 여기고 검토를 해서 제가 미래에는 좀 더 생각이 깊어지고 더 발전을 하면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더 큰 선물로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